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는 내 친구 강사 김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5번째 부수 이야기는요. 학습 목표가 나무목, 쇠금, 흑토, 밭전입니다. 자, 먼저 나무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나무목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 뿌리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 나무목이 붓으로 들어가는 글자들은 나무의 종류나 나무와 관련된 것들, 또 생활에 사용되는 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요. 쇠금, 성김. 자, 이 쇠금자는 흙 속에 묻혀있는 금덩어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쇠금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은 주로 금속의 종류나 금속으로 만든 물건, 금속과 관련된 글자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쇠, 또 은, 구리, 납 이런 종류의 한자들을 보면 다 한자 쇠금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쇠금, 성김 해서 뜻도 두 가지, 소리도 두 가지로 나죠. 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나무목이 들어있는 어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수가 나오죠.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해요. 네, 집에 보면 장롱, 책상, 의자, 식탁,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있죠.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마, 그러면 나무로 만든 말을 목마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쇠금자가 들어있는 글자. 황금. 황금하면 누런빛을 띠고 있는 쇠붙이. 금덩어리를 나타내죠. 네, 김씨 하면 성씨가 김인 사람. 그래서 이 쇠금자는 쇠붙이를 나타낼 때는 금, 또 사람 성씨했을 때는 김, 이렇게 두 가지로 뜻과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부수는요, 흑토자인데 흑토자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을 쌓아놓은 모습의 글자 또는 만물이 땅을 뚫고 자라는 모습의 글자가 이 흑토자인데 주로 흑토자가 들어있는 그런 한자들을 보면 땅과 관련된 한자들이 나오고요. 흙과 관련된 한자들이 나옵니다. 다음 글자는 밭전. 밭전자는 밭의 경계선이 가로와 세로로 나 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주로 논밭 또는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그런 한자들이 나오고 또 이 밭을 구분을 지어 놨는데 주로 곡식을 심는 곳은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과일을 심는 곳은 원. 그래서 원은 과수원할 때는 원이 들어가죠. 또 벼를 심는 곳은 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표현법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해 두었네요. 그러면 어휘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흑토자가 들어있는 어휘는 토지. 토지는 땅 또는 지면이라고 하고요. 토목은 흙과 나무를 토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전답, 밭과 논을 전답이라고 하고요. 전원하면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원주택 또는 전원마을이라는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부수 이야기 6번째 학습 목표는 산산, 내천, 돌서, 구수록입니다. 그럼 먼저 산산자. 산산자는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가 산산이에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봉우리 3개가 보이죠? 이렇게 3개의 봉우리를 보고 만든 글자가 이 산산자입니다. 또 어떤 교재에 보면은 매산이라고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산을 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산, 산산. 다음은 내천자입니다. 내천자는 내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을 본뜬 글자가 이 내천자고 또 큰 하천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휘. 산산자가 들어있는 어휘. 산촌 하면 산중에 있는 마을을 산촌. 또 산행하면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 산행입니다.
다음은 시내천. 산천에서 산과 시내 이 두 단어를 아울러서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천하면 강과 시내를 하천이라고 해요. 다음 글자는 돌석자입니다. 돌석자는 언덕엄 또는 언덕한과 입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절벽이나 언덕 아래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돌석자가 들어가면 주로 여러 종류의 돌이나 광물 또는 돌로 만들어진 것들, 돌의 상태 등과 관련된 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구슬옥자는요. 세 개의 구슬 또는 많은 보석을 실에 끼워놓은 모습입니다. 또 근데 이거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다른 한자랑 쓰이게 되면 점이 사라져요. 구슬옥자에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점이 다른 한자랑 쓰이게 되면 임금왕자처럼 써지거든요. 하지만 이 글자를 옥편에서 자전에서 글자를 찾을 때는 구슬옥 부수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휘를 볼게요. 돌석자가 들어있는 어휘입니다. 석공, 석공하면 돌을 다루는 장인, 돌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석공이라고 하고요. 석탑은 돌을 쌓아 만든 탑이 석탑입니다. 구슬옥이 들어있는 어휘는 옥석, 옥석은 옥과 돌을 옥석이라고 하고요. 옥수는 옥과 같이 아름다운 손을 옥수라고 표현을 해요. 섬섬옥수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서 줄임말이 옥수입니다. 아름다운 손, 예쁜 손을 옥수라고 해요. 여러분 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살펴보십시오. 네, 오늘도 8가지 부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부수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